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일 판매 순위 5위까지 올랐습니다. ES24 기준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회사 전체가 정말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이완배 기자가 쓴 경제의 속살. 잠시 후에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나도 샀다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선태 교수님하고 미리 녹음했거든요. 네. 교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김용민 씨도 어제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하권 모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사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사야 됩니다. 사야 익습니다. 예. 정말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중의 소리를 위해서 또 돕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두 권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정도로는 책값이 너무 싸다 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으시면 또 이제 책을 또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딴 분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요.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이거 온 국민이 다 읽으면 이 나라는 저절로 경제 민주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한마디도 못하신 책 광고 제가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고롱 이웅렬 회장의 퇴진을 소재로요. 재벌들의 퇴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 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고롱 이웅렬 회장이 지난주에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웅렬 회장이 좋은 재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도 다른 재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편법으로 얼룩진 거였고요. 이웅렬 회장 자신도 재벌 3세입니다. 창업주가 이원만, 2세가 이동찬, 3세가 이웅렬. 그러니까 다른 재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냥 그런 가문의 재벌인 거죠. 그런데 이웅렬 씨가 올해 나이가 62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어요. 요게 저는 조금 신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웅렬 회장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렇게 물러날 줄 아는 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다른 재벌들도 좀 보고 배워라. 요런 내용의 기사를 주초에 하나 썼어요. 이게 제가 민중의 소리에 입사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재벌들에 대해서 요건 좀 잘한 듯 요렇게 쓴 기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월요일에 기사로 이건 좀 잘한 듯 하고 썼더니 화요일에 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이 이웅렬 씨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하루를 못 버티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퍼즐을 다시 끼워 맞춰보면 이웅렬 씨가 검찰이 상속세 탈루 수사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예. 그래서 퇴진 선언을 했다는 게 제 추정이에요. 어떻게든 검찰 수사 칼날을 좀 무뎌보게 하려고. 그리고 어차피 상속세 탈루가 드러나면 회장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멋있는 척 그만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고롱그룹 해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회장의 퇴진과 검찰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시기가 묘하게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지난주에 퇴진하고 이번 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알고 퇴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참 가지가지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애들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담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5년에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현대중공업 총수죠. 이 사람이 피파 국제축구연맹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때 제가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대중공업, 울산과학대학 등등 정몽준이 이끄는 여러 곳에서 분위기가 정몽준이 꼭 피파 회장이 되도록 우리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정 이사장의 피파 회장 출마를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울산과학대 교수사회에서도 정 이사장이 꼭 피파 회장에 당선됐으면 좋겠다.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교수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자들이 왜 그런 마음을 품는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정몽준이 피파 회장이 되면 일단 한국을 떠날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여의도에 주로 있었는데 정치에서 나가리가 되니까 울산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데 진짜 죽을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피파 회장이 되면 외국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에는 안 올 거 아니냐는 거죠. 울산과학대학교 보직 교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정몽준 씨 좀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울산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왜 저런 최악의 직장 상사를 우리만 겪어야 되느냐. 피파도 한번 겪어봐야 된다. 국제적으로 좀 당해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개그 콘서트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몽준 씨가 피파로부터 그때 비위 행위 뭐 이런 걸로 징계를 받아서 출마 자체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발 정몽준이 한국에서 떠나기를 열망했던 노동자들과 교수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예. 제발 좀 국제적인 인물이 되셨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국의 재벌들이 매우 무능한데 그걸 자기만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쟤만 없으면 회사가 잘 돌아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작 자기는 자기가 없어지면 회사가 망할 거라고 걱정을 해요. 이 진짜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공직자들 네. 중에도, 예. 네. 특히 이제 정무직 공직자들 중에는 자기가 무능한데, 네. 또 실력이 없는데, 네. 뭐 실력은 진정성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누구나 와도 다 나보다는 못할 것이다, 혹은 나처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예. 옆에서 주변 사람들만 죽는 겁니다, 이게요. 예. 이 한국 재벌들이 웬만해서는 은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웅렬 씨 퇴진을 그때 약간 높게 평가했던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게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정도는 아는구나. 그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건데 알고 보니까 상속세 탈루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 하는 데는 참 일관된 새끼들입니다. 더 웃긴 건 이웅렬 씨가 퇴진하면서 진짜 온갖 똥폼을 다 잡았습니다. 퇴진 전에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고 이빨에 금이 다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딱 듣는 순간에는 약간 멋지잖아요. 예. 자기가 금수저라는 사실을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대요. 몇 년째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룹이 정체돼 있다. 이제 나 같은 리더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멋지잖아요. 자기가 무능한 리더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멋있는 척은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속세 탈루는 뭐냐고요. 자, 이 정도로 코오롱 이야기를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요. 2014년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4년 만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건희 씨는 여전히 삼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이게 안 이상합니까? 병으로 쓰러져서 5년 가까이 거동을 못하는데 이 사람한테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삼성그룹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요. 이분도 지금 병석에 누워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치매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대놓고 씁니다. 총기를 잃었다는 소문이 바다하다고요. 그런데 정몽구 씨도 여전히 지금 현대차그룹의 회장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연봉이 공개됐는데 지난해 공식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안 드러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현대차그룹에서 받은 연봉이 8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병석에 누웠으면 기업이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도리죠. 그런데 치료해주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1년 동안 공식석상에 등장을 안 한 사람한테 뭔 연봉을 80억이나 주냐고요. 이것도 코미디인 겁니다. 예. 왜 이렇게 한국의 재벌들이 극도로 은퇴를 꺼리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재벌들 경영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은 그동안 순환출자, 상호출자, 탈세, 편법 이런 걸 이용해서 경영권을 세습을 해왔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경영권이 확고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율이 4%도 안 되고요. 그룹 지주회사가 삼성물산인데 여기 지분도 3%가 안 됩니다. 이 정몽구 회장도 비슷해요. 현대모비스 지분이 7%도 안 됩니다. 현대차 지분 한 5%.
기아차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하. 반면에 온갖 쿨한 척 다 하고 떠난 이웅열 씨 같은 경우는 은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코오롱 핵심이 지주회사인 코오롱이라는 곳인데 이웅열 씨가 가지고 있는 코오롱 지분이 50%에 육박합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물론 이것도 진짜 나쁜 방법으로 지분을 늘린 겁니다. 원래는 10몇 %밖에 안 됐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편법을 써서 이걸 50% 가까이 불렸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그걸 별개로 하면 어쨌든 지분이 이렇게 든든하니까 쿨하게 은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퇴를 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코오롱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 이건희, 정몽구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적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또 이건희나 정몽구 같은 사람은 둘 다 형제의 난 비슷한 걸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정몽구 회장은 그 유명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에서 동생 정몽원 회장한테 패한 경험이 있고요. 이건희 씨는 그런 건 안 겪었지만 이 사람은 장남이 아니라 삼남입니다. 그 장남인 이명희 제일비료 회장을 제치고 그룹 회장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하죠. 이러니까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이 남다른 겁니다. 물러서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재벌들이 은퇴를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 자존감이 너무 과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벌들 보면 자기가 경영을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정몽준 씨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울산을 떠났으면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경영을 해야 회사가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정몽구 회장의 헬기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정몽구 씨 특기가 시도 때도 없이 헬리콥터 타고 현장을 급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재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이 우호적인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정 회장이 탄 헬기가 뜨면 현대차 직원들은 긴장한다. 반대로 정 회장의 헬기가 떠나는 소리가 들리면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한 현대차 그룹 임원은 예. 헬기 소리가 크고 주로 회장이 이용하기 때문에 헬기 소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임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네. 회장님이 공간학적으로 멀어지면 임직원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현배 기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을 때 제가 창원 극동방송에서 일을 했는데 본사가 이제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김포공항을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초긴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 인근에 김해공항에 강림하시면은 그때는 이건 준전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준전시 상태요. 예. 행여나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그 손으로 상을 쓸었는데 먼지라도 나면은 이거 끝난다 해서 그냥 아주 밀고 닦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예. 그리고 방송에서는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만 나가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헬기 경영한다는 정봉주 씨 그 경험을 김용민 PD님도 똑같이 하셨겠네요. 그럼요. 전시 상태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 총수의 존재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전시 상태라는 이 마음에 그렇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요. 노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방송해야 되는 PD분들이 그 먼지 닦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비효율이냐고요. 그런데 그걸 총수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하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 먼지 있나 없나 이런 거나 체크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기업 총수라는 자리는요. 동네 줄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수의 은퇴라는 건 본인이 마음 먹고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닌 매우 공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벌은 이런 공적인 시스템이 아예 없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총수가 아파요. 몇 년 동안 경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이라면
이사회를 열어서 총수를 해임시켜야 됩니다. 새 총수를 세워야 빨리 경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겉모습만 주식회사지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게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까지 있고 1년 동안 공석에 한 번도 모습을 안 드러낸 정봉구 회장이 연봉 80억 원을 그냥 받아가는 겁니다. 이사회는 이걸 제어를 또 안 해요. 엄밀히 말하면 현대차 이사회가 지금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 세계 그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죠. 여기 창업자가 트래비스 칼라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세나 3세도 아니고 우버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우버의 심장, 우버의 상징이죠. 그런데 작년에 우버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느냐? 경영도 안 좋아졌지만 칼라닉의 사생활이 개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개판인 내용이 뭐냐면 운전기사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도 불거졌다. 심지어 이사회가 문제 삼은 대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2014년에 칼라닉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한국 룸사롱에서 질펀하게 놀고 갔대요. 아이고, 이런. 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걸 시비를 건 겁니다. 야, 씨, 회사 돈으로 출장을 갔으면 일을 해야지 룸사롱이나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걸 건 거죠. 야. 진짜 웃긴 건 칼라닉도 대표이사니까 이사회 멤버거든요. 예. 자기도 이사회에 참가해서 자기 퇴진시키는 거 찬성하는데 한 표를 던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도 쪽팔린 걸 아는 거죠, 이미. 아이고야. 네. 파파존스 피자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 회사 창업주가 존 슈네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올해 7월 11일에 이사회에서 해임이 됩니다. 근데 파파존스 피자의 그 파파존스가 그 존 슈네터, 존의 이름입니다. 아하. 예, 그 정도로 존 슈네터는 이 회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해임됐냐면 흑인들을 깜둥이라고 부른 겁니다. 영어로 니거 혹은 니그로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흑인이 자기들의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니그로 이런 말을 쓴다면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비하할 목적으로 썼다. 네. 이거는 뭐 용납이 안 될 것 문제죠. 같은데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인종차별을 굉장히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요게 알려지자마자 이사회가 즉각 창업주를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이런 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건희 씨는 즉각 해임입니다. 아하. 여기는 룸사롱에서 논 게 아니고 불법 성매매를 해서 그룹 이미지를 개망신시켜놨잖아요. 그러네요. 예. 대한항공 조양호 집안이요. 여기는 운전기사랑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사람 얼굴에 물병을 던진 집안입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되는 기준이면 금호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은 즉각 퇴진 후에 정신병에 감금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승무원들한테 질척대면서 나 좀 안아줘, 나 왜 안아줘 뭐 이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경영을 맡기겠습니까? 양진호는 어떻습니까? 양진호 어떻게 해야 돼? 무기징역. 예. 제가 사형 반대론자라서 사형은 차마 말을 못하겠고요. 무기징역. 예. 저는 주식회사 제도가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식회사는 이런 제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만 주식회사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봐서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갖고 어떻게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이웅렬 씨 퇴진도 코미디지만 퇴진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는 한국 재벌들 그리고 그 퇴진 자체를 못 시키는 한국의 시스템은 진짜 좀 진지하게 손을 봐야 됩니다. 부디 좀 정상적인 주식회사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예. 오늘은 고호롱 이웅렬 회장 퇴진과 한국 재벌들 은퇴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